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코미디언이라 평가를 받는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대중들을 위한 웃음을 팔았기에 인생은 비극과 희극 사이에 있다는 그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희극과 비극의 남자라고 불리우며 20세기 전반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이자 위대한 영화인 찰리 채플린. 하지만 그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문화계에서 거둔 빛나는 업적 외에 채플린에 대해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은 그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동안 연애했던 여성이 2,000명은 된다. 이런 다소 과장스러운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플린은 평생 곰으로 된 카메라 지지대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고무 알레르기가 정말 지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걸맞게 성관계를 가질 때도 그 곰으로 만들어진 콘돔 사용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채플린 본인의 무분별한 성생활도 문제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콘돔 사용을 하지 않았기에 그는 후손들을 정말로 많이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채플린과 70살이나 차이 나는 딸도 있다고 하니 상상이 절로 가시겠죠? 그는 일생 동안 4명의 부인을 만났으며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그 로리타 컴플렉스를 가졌다는 후세의 평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찰리 채플린은 어린 여자아이를 밝히는 호색한 이였는지 아니면 그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어진 것인지 그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밝혀진 그 화려한 여성 편력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찰리 채플린이 왜 그리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많은 여자를 만나고 인기가 많았던 건 물론 돈과 명예 그리고 유머 감각 역시 있어서겠지만 그는 정말로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희극 분장 속엔 그의 빛나는 잘생긴 얼굴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영화 속에선 정말 작게 보이지만 19세기 말에 평범한 키였던 165cm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많은 여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채플린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여인들을 만났지만 물론 그에게도 첫사랑은 있었습니다. 1908년 19살이었던 채플린은 당시 무용수였던 15세의 소녀 해티 켈리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채플린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타가 되어 인기를 끌어도 그녀를 여전히 잊지 못하던 채플린은 1917년 어느 날 켈리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 영국행을 준비하였지만 살인 같은 스케줄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나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켈리가 1918년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하게 되면서 이들은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켈리와의 비극적인 첫사랑이 찰리 채플린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을까요? 켈리의 죽음은 훗날 채플린의 여자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플린의 젊은 시절 거의 모든 그의 영화에서 상대 역을 도맡았던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드나 퍼비언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영화사에서 비서직을 맡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플린이
그녀를 유혹했고 1916년부터 채플린의 정식 여자친구로 그의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1918년 채플린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이면 그 배신감에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녀가 사망한 1958년까지 채플린은 꾸준히 그녀에게 급여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플린과 퍼비언스는 결혼을 했건 말건 언제나 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18년 당시 29살이었던 채플린은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상대는 밀드레드 해리스라는 유명 아역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녀는 16살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채플린과 연애를 시작한 때는 무려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로리콘 기질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채플린의 첫 아이였던 노먼 스펜서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사흘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된 불화 끝에 1920년 위자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둘의 이혼 공방전은 정말 쌀벌했다는데요. 해리스는 채플린이 다른 소녀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채플린은 섹스 중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채플린은 이에 맞서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다, 해리스는 다른 여자 배우와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펼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입증되진 않았고요. 어쨌든 둘 다 이미지만 실추하는 진흙탕 싸움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채플린의 첫 번째 부인 해리스는 싸구려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43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24년 리타 그레이라는 여자 배우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16세의 나이에 채플린과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1920년도에 촬영된 키드라는 영화에 천사 역할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채플린과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니 계산해보면 역시나 12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녀는 영화 황금강 시대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채플린이 임신시키는 바람에 배우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타 역시 만만치 않은 여성이었나 봅니다. 임신 사실을 빌미로 결혼하지 않으면 낙태하고 언론에 소문을 내겠다, 이렇게 채플린을 윽박질렀으며 리타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였다는 소문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1924년 당시 35세의 채플린과 16세의 리타 그레이는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리타는 채플린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3년 뒤인 1927년 역시나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리타는 42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결국은 82만 5천 달러라는 그 당시 최고 액수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채플린의 그 두꺼운 자서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부인 리타 그레이에 대해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일이었다, 단지 이렇게 한 구절의 문장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타 역시 1992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찰리는 아침에 어린 소녀가 자기 옆에서 깨어나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그의 로리타 컴플렉스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폴렛 고더드라는 뉴욕 출신의 여배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채플린의 대표작 모던 타임즈와 위대한 독재자에서도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렛 고더드는 채플린이 결혼한 상대 중 유일하게 10대가 아닌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달랐던 거였을까요? 그들도 역시 결혼 4년 만에 이혼하였지만 전에 두 여인들과는 달리 매우 평화롭고도 우호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독일의 소설가와 재혼을 했고 훗날 채플린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감이 돼가던 찰리 채플린은 1942년 뉴욕 어느 파티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채플린의 마지막 아내이자 평생의 동반자라 불리우는 우나 오닐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아버지는 노벨상을 수상한 유명 극작가 유진 오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나 오닐은 17살, 채플린과는 무려 36살이나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채플린에게 급격히 빠지며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나 오닐이 2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급기야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둘은 천생연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여자를 좋아하고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 유진 오닐이었다고 합니다. 채플린과 장인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는 불과 1살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채플린의 행실에 대해 평소에 탐탐치 않게 여겼던 아버지는 채플린과 결혼할 바엔 부녀의 연을 끊자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었는데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나 오닐은 아버지와의 의절을 선택하며 만난 지 1년 만에 채플린과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18세의 여성과 54세의 남성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둘의 결혼 소식에 눈물을 흘렸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나 오닐의 전 남자친구였던 제롬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찰리 채플린과의 결혼을 말렸다고 하는데요. 우나의 결혼으로 충격을 받고 그 쓰디쓴 사랑의 실패를 잊고 싶었는지 2차 세계대전에까지 참전하고 책까지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책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 그 남자는 바로 32세라는 약간의 나이에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전해져 오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집필한 제롬 셀린저였습니다. 이 사랑의 실패가 우리에겐 명작을 안겨준 결과로 바뀐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우나 오닐은요, 진심으로 채플린을 사랑했나 봅니다. 물론 채플린도 잘못을 했지만 과거 채플린의 아내들은 남편의 유명세와 인기를 이용하였고 자신이 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가정에도 소홀하여 그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나 오닐은요, 그런 여자들과는 달리 진심으로 채플린을 사랑하고 아내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부 금술이 너무나도 좋았던지 총 8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했던 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42년도에 채플린이 잠시 사귄 조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플린은 그녀를 배우로 키우려고 했지만 벨이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얼마 못 가 결별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베리는 이후 채플린의 아이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은 그동안의 채플린의 여성 관계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고 전 세계의 팬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려 어린 여성을 이용하고 버린 파렴치한 배우라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이 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때 우나와 채플린은 결혼하기 전 사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채플린을 비난하는데 우나는 그의 곁에서 그의 편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1943년 6월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는 채플린의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채플린은 O형이었고 베리는 A형, 그리고 아이는 B형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친자였다면 O형과 A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나왔지만요. 언제나 사회 풍자 영화를 만들어 온 이 채플린은 미국 정부에겐 눈의 가시였겠죠. 그를 공산주의자로 여긴 FBI 후보국장은 압력을 행사하여 혈액 검사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채플린을 그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했고 어쩔 수 없이 채플린은 그 판결에 따라 아이가 21세가 될 때까지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채플린은 이 재판에서 끝남과 동시에 모든 명예가 실추되었고 공산주의자로 낙인받은 그는 미국에서 추방을 당해 스위스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나 오닐은 자신의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채플린의 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베리라는 여성은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결국은 정신병 증세가 악화되어 그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7년 12월 25일 모두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의 밤, 잠을 자고 있던 채플린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88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의 장례식은 시대를 풍미했던 희극인의 죽음에는 어울리지 않게 몇몇의 가족들만으로 이루어져 조촐하게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채플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에 우나 오닐은 남편의 무덤에 콘크리트를 부어 통째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처럼 금슬이 좋았던 부부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가 죽고 나서 그녀가 복수를 했던 것이었을까요? 채플린이 사망한 뒤 자택 근처 묘지에 매장된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나 오닐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잠시 어떤 일로 스위스를 떠난 사이에 채플린의 시신이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굴범들은 채플린의 가족들에게 유해를 되찾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설픈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채플린의 유해는 주네부 호숫가에 있던 어느 농부의 옥수수 밭에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채플린의 시신은 사건 발생 11주 만에 다시 그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여린 우나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을 지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 또다시 도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어 관을 봉인시킨 후 채플린의 안식처를 새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91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채플린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풍미했던 찰리 채플린. 하지만 그에게도 어린 여자를 밝히는
로리타 컴플렉스라는 오명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가 진정으로 어린 여자를 밝혔을까요?